목포시의 도시재생 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부지법의 결정 사항인데요. 이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나왔던 저희가 속보로 보내드렸는데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법정 구속은 면한 상황인데 이 내용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좀 짧게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호영 변호사께서 손혜원 전 의원이 그동안 받아온 혐의를 좀 정리해 주시면요. 네, 손혜원 의원에게 오늘 그 선고된 사건은 이제 그 목포시 그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이제 손혜원 의원이 그런 직무상 어떤 권한을 이용해서 이러한 정보를 파악을 하고 그러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서 결국은 투기를 했다. 이러한 의혹이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은 부동산을 이제 차명으로 거래를 하면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선고가 나서 차명 거래 관련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유죄가 인정된 그런 사건입니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골자를 좀 뽑고 있는 것 같아요. 부패방지법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 지금 구형을 검찰은 당시에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을 했는데 글쎄요, 구형량 자체는 좀 어떻습니까? 뭐 구형은 사실은 중형을 구형을 한 건데 지금 중형이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지금 선고된 것이 보면은 징역 1년 6월에 유죄가 선고가 되었는데 이제 이렇게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를 하면 집행유예가 아니고 그냥 실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케이스대로라고 하면은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좀 설왕설래가 있는데 이게 뭐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실제로 형사 사건에서 이제 1심 재판에서 판결 선고하면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케이스는 왕왕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경험상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실형 선고되면 항소하거든요, 당연히. 항소한다고 손 전 의원도 밝힌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유죄를 이제 선고받고 대부분 항소하는데 항소심에 가서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에서 좀 합의를 봐라 이런 취지로 이제 법정 구속을 면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이 케이스는 사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동산 실명법이랑 그다음에 이제 공직자 윤리법 위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손혜원 의원 측에서 아주 강하게 무죄를 주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리적으로 좀 그 쟁점이 있고 다툴 만한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비록 유죄 선고를 했지만 이런 항소심에서도 뭔가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구속 상태로 일단 항소심 재판까지 할 수 있게 재판부가 좀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긴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남부지법 형사 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의 결정인데요. 그 내용이 이제 후위에 보면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혐의에 대해서 피고 측이 강하게 부인하는 경우에 이것이 형량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내용도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렇게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를 이제 강하게 부인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무죄를 주장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 고민스럽거든요. 정말 무죄인가? 라는 것을 이제 판단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죄다라고 하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히려 형량이 더 강화되는 추세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도 무죄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무죄 주장하니까 논리적으로 이건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엄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1심 재판부는 이제 설시를 하는 건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소심 가서 이 결론이 뒤바뀔 수도 있거든요. 예. 이제 손혜원 의원 측은 본인이 이렇게 무슨 어떤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예, 이런 예.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무죄 주장을 했고 그러한 주장이 혹시라도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사실 1심 재판부에서는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재판에 대한 해설까지 좀 덧붙여서 봤는데 김수민 시사평론가께서는 이 선고 내용 좀 어떻게 좀 보셨어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뭐 손혜원 전 의원 입장에서 거의 뭐 검찰에서 제기한 내용하고 완전히 평행선을 긋는 예. 그런 내용으로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것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예. 본인은 이제 나는 증여세도 냈다. 예, 예. 이거는 증여라는 얘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 예. 또 이제 거기에 반면해서 검찰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몰래 하려고 했던 거다. 증여세를 냈더라도 뭐 예. 그런 쪽으로 무게를 실어왔던 것이고 예. 이제 부패 방지 관련한 그 위반 부분은 이제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 자기가 취득했다고 하는 자료를 비공개 자료, 보안 자료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예. 이것은 어느 정도는 공개된 것이었다 이렇게 항변을 해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동안의 어떤 해명이나 반박에 내가 뭐 실수로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목숨을 내놓겠다 이런 예. 발언까지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판결에 대해서 물론 구형량보다는 적은 선고가 나왔지만 예. 크게 반발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자료의 보안성 여부나 아까 지금 언급하신 그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주장을 하면서 아니 그 투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차명 이런 거래를 하는데 증여세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이제 항변을 그간 해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서서 이호영 변호사께서 짚어주신 대로 이건 이제 1심일 뿐입니다. 항소 의지를 손 전 의원이 밝혔기 때문에 이 쟁점 사안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요. 저희가 오늘 들어가기 전에 저희 대담 들어가기 전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짚어봤고요.